어느새 또다시 앙상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춘천 도심속에 위치한 사문사입니다. 뜻깊은 1년의 마무리를 지어보기 위해 저희는 이 사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2층으로 올라가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했는데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문진표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기 체험은 이제 저희 용체보랑 반주 만들기 할 거고요. 네. 스님 촬영하고 도파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거 이제 할 거고 다 하셨으면은 이거 챙기셔가지고 문진표 작성이 끝나고 저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생각했던 것보다 널찍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는데요. 왠지 모를 수행의 기운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해선 절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곧 있을 염주 만들기 체험을 위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절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염주 만들기를 할 건데요. 우레탄 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줄이 이제 구슬이 도망가지 말라고 한쪽에 아, 이렇게 끼고 네. 이제 끼시면 돼요. 하나하나씩이요? 네, 하나하나씩. 근데 이제 얘는 생각할 염자에 구슬 주자를 써서 네. 생각하는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전 처음에 염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그 뜻은 몰랐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생각할 염에 예, 구슬주. 구술주에서 생각하는 구술. 네. 되게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하게 듣고 남은 염주를 마저 끼워봅니다. 염주알을 하나하나 꿰맬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도 함께 담아봅니다. 혹시라도 풀리면 얘기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 속으로 이렇게 매듭이 네, 들어가거든요.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네. 이거는 바로 빼야 돼. 어우, 분위기가 달라지셨죠? 너무 예쁜데요?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만들기 체험이 끝나고 법당 소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법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신발을 벗고 법당 안으로 선생님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예, 부처님 앞에 지나갈 때는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그냥 휙휙 지나가면 서운해하실까봐. 예. 여기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절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네.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네. 보살님이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외형상으로는 머리가 이렇게 까맣고 동글동글하고 파마한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면 네. 부처님이고 모자 썼으면 보살님이고 보살님 중에서도 저렇게 모자 앞에 작은 부처님이 또 그려져 있으면 관세음 보살님.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병이 있으면 대세지 보살님. 대세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연꽃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살다가 좋은 일을 만나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살다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만나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고, 항상 잔잔하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진짜 편안함이지. 사실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두고 누군가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을 너무 멀리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다 삼아 헤엄치는 물고기가 참으로 평온해 보이네요. 다음은 스님과의 차담 시간. 왠지 모를 어색한 기운이 흐릅니다. 스님께서는 이를 아셨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십니다. 어색했던 공기가 온화한 차의 향기에 금세 사라집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물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루 동안 스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공양 체험을 위해 다도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공양이라고
네. 저도 참 오랜만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천수, 숭늉, 밥, 반찬, 그다음에 국 있고 퇴수기가 아마 있거든요.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요. 이 모양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저를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을 따라 그릇 포대기를 받고 자리에 돌아와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 헤칩니다. 좌우로 흔들면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밥, 국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땅속에서 피어난 건강한 반찬들을 정성스레 가지런히 담습니다. 저 역시 가지런한 마음 자세로 차분히 기다려 보는데요. 나의 그릇, 나의 음식에만 집중하며 수행을 이어갑니다. 적막한 방 안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씹는 소리만이 흘러나옵니다. 남겨둔 김치 하나로 모든 식기들을 닦아 물로 헹궈낸 뒤 그 물을 마시는 퇴수 작업을 마지막으로 발효공양은 끝이 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양식이 되어준 음식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짙은 어둠이 사문사에 내려앉았을 무렵 오늘 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108배는 108가지의 번뇌에 빠져 흩어진 마음을 다잡는 수행입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합니다. 생각보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홀가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남이 차별 없이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두가 깊게 잠들었을 새벽 3시. 하지만 이 시간에도 사문사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간절한 기도 소리만이 넓은 법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모살 관세음 모살 전 말씀을 갖다는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자식들,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제 비는 거 그거지 뭐.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제 지칠 법도 한데 기도의 간절함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갑니다. 부처님께서 혹시나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염주알을 굴리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날마다 4시에 와서 내일 아침에 3시 반에 가요. 나 건강하라고 하지. 애들 잘 되고 그래도 나 건강하고. 늦은 새벽부터 기도를 올리는 이분들의 정성이 부처님께 온전히 닿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숙소에 들어가 이틀간의 체험을 글로 적어봅니다. 비록 작은 종이 한 장일 뿐이지만 그 속엔 제가 느꼈던 거대한 감정들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템플스테이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속세에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곳 사문사의 하루를 경험하며 심심한 위로를 받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온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던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자 어디까지 드셔보셨나요? 춘천하면 감자, 감자하면 춘천이 생각납니다. 춘천에는 이런 감자를 이용한 특별한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춘천만의 이색 감자 요리 맛보러 가보실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간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로 맥주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맥주가 바로 춘천에만 있는 감자향이 나는 맥주라고 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이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하면 감자고 독일 하면 맥주잖아. 그래서 그냥 감자 맥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맥주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엄청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감자로 맥주 만들어 보자 하고 떠올린 거는 되게 쉬웠는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려니까 저희가 양조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감자로 맥주를 만든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양조 공방 같은 데도 찾아가서 말씀을 여쭙고 실제로 양조 관련된 아카데미에 수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맥주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양조사님을 이제 스카웃해서 같이 팀을 꾸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감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강원도 내에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이제 맥주를 개발했습니다. 강원도의 특산물인 감자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이 맥주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 없는 재료인 만큼 그 향도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향이 난다는 감자 맥주,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네요. 저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시큼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에일류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원래. 네, 좀 그 산미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친구는 좀 밸런스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산미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닌 것 같고 탄산감도 막 너무 강하지 않고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마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보리로 만든 게 아니라 감자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이곳에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감자를 이용한 이곳만의 또 다른 이색적인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감자 고로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감자랑 다진 소고기, 양파, 파프리카, 고추를 넣고 이렇게 뭉쳐서 빵가루 입혀서 튀겨내는 음식이에요. 튀긴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로제 소스 밑에 깔아가지고 바게트 빵이랑 같이 나가는 형식이에요. 자세한 레시피는 알려줄 수 없지만 느끼하지 않고 매콤하고 톡 쏘는 로제 소스의 맛이 바로 감자 둥둥섬의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둥둥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로고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 섬을 형상화해서 새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깔리는 게 어떤 바다, 물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란 모양의 감자볼 위에 치즈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올려주면 감자 둥둥섬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감자 볼 안에 든 감자와 고기, 치즈가 로제 소스와도 어울려서 정말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독특한 향의 감자 맥주와 톡 쏘는 맛의 감자 둥둥섬의 조합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감자가 그려진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 이곳. 이곳에는 감자를 이용한 이색적인 음료가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감자라떼, 함께 알아보실까요? 청강 감자는요, 이제 겉에가 보라색이고 안쪽이 하얀 게 특징이고요. 다른 감자들보다 더 담백한 맛이 더 특징인 품종입니다.
청강 감자는 다른 감자들에 비해 전분이 적어 음료를 만들 때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감자와 커피의 독특한 조화를 위해 이 감자를 고집하여 1시간 동안 구워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간 게 이제 커피예요. 네, 커피를 이렇게 마지막 위에서 이제 부어드립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우유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이제 크림 그리고 커피를 넣어서 이렇게 중간에 층을 만들어서 3가지 층이 생겨요. 그게 저희 이제 감자 라떼의 특징입니다. 감자가 이렇게 활용된다니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감자 라떼는 또 손님들에게 흔하지 않은 음료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처음 맛보시고도 아, 감자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료를 좀 마셔봤는데 일단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좀 맛도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서 이런 거는 처음에 마셔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다른 분들이 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커피에서 함께 나는 감자 향이 이 감자 라떼를 더욱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감자빵의 쫄깃함과 감자 라떼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지는 합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자빵과 함께 감자 라떼를 찾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감자 요리를 보러 가보실까요? 감자와 철판의 만남,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빵을 만드는 이곳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분명 빵을 먹는 건데 접시를 함께 먹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특이하게도 닭갈비의 철판 모양을 본떠 빵과 감자를 합쳤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다른 빵에는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밀가루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타피오카 가루랑 찹쌀가루, 감자가루만 그렇게 사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타피오카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화에 더 편하고 비타민 C나 여러 가지 뭐 항산화 물질이라 그러던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밀가루보다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죽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저희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물하고 식용유하고 버터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색깔 내기 위해서 저희가 철판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춘천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판 모양 낼 수 있는 오징어 먹물하고 그렇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빵들과는 다르게 철판 닭갈비의 철판 모양을 따기 위해서 이런 틀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서 찍어내는 것이 떡지지 않고 쫄깃한 철판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만두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미리 저희가 이제 재료 준비해 놓은 감자거든요. 감자를 삶아서 버터하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식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채 샐러드거든요, 이거는. 옥수수 야채 샐러드. 네, 그 위에 이제 피자 치즈 얹어서 이 빵은 특이하게도 발효 과정 없이 만든 반죽을 오븐에 넣어 바로 구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제과점에서 쓰는 케이크 같은 거 말하는 광택제거든요. 이걸 한번 끓여가지고 광택을 이제 내줄 건데 광택까지 내준 감자빵 위에 파슬리까지 올려주면 감자빵은 완성됩니다. 뭐 제가 알고 온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먹거리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건 신기하길래 한번 들러보게 됐습니다. 감자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자 맛도 많이 나고 좀 달달한 걸 제가 좋아하는데 달달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춘천하면 생각나는 게 철판 닭갈비잖아요. 근데 이 빵을 보면 춘천의 철판 닭갈비와 또 강원도의 감자가 정말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빵의 맛이 나서 기존의 빵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색다른 것 같아요. 춘천에만 있는 감자 맥주와
특별한 감자를 사용하는 감자라떼, 비주얼 끝판왕 감자빵까지 춘천에는 춘천만의 감자 요리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춘천에서 닭갈비뿐만 아니라 감자를 이용한 이색적인 요리를 다 같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든 시기에도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여성 상인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제품으로 특별함을 더해주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젊은 기운이 가득한 육림고개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가게는 핸드메이드 향초와 석호 방향제를 만드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얀 내부에 눈길을 끄는 알록달록한 제품들. 사장님의 손길이 들어가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캔들은 엄마의 권유로 배우게 되면서 창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장점을 살려 시작하게 된 사업. 사장님은 춘천시의 육림고개 청년지업 사업을 통해 월세 1년, 인테리어 비용 60%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3, 4개월 정도는 거의 마이너스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을 공들인 제품도 더 다양해지고 사랑받고 있는데요. 너무 이쁜 제품들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특별하게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나요? 매장 내에서는 보통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하고요. 학교나 단체, 회사 같은 데선 출강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향초로 손님들의 마음을 저격하며 이제는 주문 제작을 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은 제품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더 특별한 핸드메이드 향초로 분위기 있는 연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눈길을 끄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공방인지 알아볼까요? 어두운 분위기 속 아름다운 빛을 내는 네온 사인들. 가게 분위기가 몽환적인데요. 공방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지금 올해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온사인 공방이 강원도에는 아직 없었어서 첫 타이틀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네온사인 공방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사장님의 용기가 대단한데요. 춘천의 유일한 네온사인 공방이다 보니 손님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도안으로 네온사인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창업 아이템으로 네온사인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도 불멍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제 취향이랑도 너무 적합했고 이거 만들다 보면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잡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네온 사인을 통해 느낀 힐링을 손님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네온 사인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중에도 빛나는 네온 사인의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만드시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해서 손재주가 안 좋아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재밌었고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잘 만든 것 같아요. 혼자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혼자 지원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 쪽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소통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 노력하신 덕분에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도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업소용 LED도 주문받으셔서 각 가게의 특색을 담은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장님의 열정이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향수 공방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편안한 향기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매일 향수를 열심히 제작하는 사장님 덕분에 공방에는 항상 좋은 향기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위해 육림고개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춘천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서 육림고개가 만들어질 때부터 봤었는데 춘천에 조금 더 젊은 거리가 생기는 것도 느꼈고 되게 예쁜 가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내가 언젠가 창업을 하면은 저기에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동아리를 통해 창업의 꿈을 키우신 사장님은 향을 조합해 직접 향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조향사 체험 클래스를 통해 특색을 갖추었습니다. 혼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어서 다 어려웠는데 모르는 거를 해나간다라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니까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못하고 있는지도 기준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미들노트가 거의 한 60%?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 노력하면서 이제는 78가지의 향을 모두 외우고 능숙하게 손님들과 클래스를 진행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향만을 담은 향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 한 방울에 따라 향이 달라져서 집중 또 집중해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시원한 향에는 파랑색, 은은한 꽃향기에는 핑크색을 더하니 눈으로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 아이템으로 향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이나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향수라는 거 자체가 되게 창작적인 활동이고 문화나 예술 활동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향수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향사 체험 클래스를 통해 여러 향을 맡아보고 취향에 맞는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니 활동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조금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사장님의 마음이 따뜻한 조명처럼 공간을 빛내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에 맞춘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더 매력적인 사업을 하시는 육림고개 여성상인들. 핸드메이드에 대한 인식이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핸드메이드에 대한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선물하시는 분들과 또 받으시는 분들께서 항상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 밖으로 나와서 첫걸음이라도 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아이템은 누군가 빨리 하는 게 독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얼른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컨셉이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만드시는 분들, 작가분들도 그런 메시지나 컨셉을 잘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창업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열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담은 천연 제품.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천연 제품을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는 천연 재료로 먹거리를 만드는 가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과연 어떤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그냥 구경 한번 하러 왔어요. 평소에 천연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연 재료로 만든 꽃식초랑 꽃소금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네? 꽃식초랑 꽃소금이요? 그럼 식초랑 소금에 꽃이 들어간 거예요?
네, 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식품은 천연 식품이에요. 어떻게 식초랑 소금을 꽃으로 만들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실래요? 여기가 제 보물들입니다. 아, 이 꽃으로 만드는구나. 그럼 이 꽃 이름은 뭔가요? 이 꽃은 메리골드라는 꽃인데요. 이 꽃으로 꽃차도 만들고 꽃소금도 만들고 꽃식초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거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메리골드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 볼 수 없지만 미리 따놓은 꽃을 사용해 꽃차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온에 이렇게 두고 서서히 덮어주면서 수분기를 날려주는 거예요. 꽃의 향을 가두는 게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뚜껑에 습기도 닦아줘야 한답니다. 뒤적뒤적해서 위치를 바꿔줘야죠. 밑에 게 지금 습기가 빠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꽃을 섞어주면서 약불에 볶는 걸 반복해주면 맛있는 꽃차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 덮었어요. 그럼 이제 더운 물로 우리시면 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확실히 향이 기성품보다 진하네요. 맛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은 왜 메리골드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꽃의 효능도 좋고 또 다양하게 제가 이제 수공예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저희 사업 아이템으로 적합한 꽃이었어요. 그 꽃이 메리골드예요. 만들기도 간단한 메리골드 꽃차. 기존 제품들과 다른 새로운 맛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 꽃차 말고 다른 천연 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쿠키 만들고 있었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우선 메리골드를 섞어 만든 반죽을 미리 숙성시켜줍니다. 쿠키의 단맛을 위해 설탕은 취향에 따라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설탕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굴려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븐에 15분간 구우면 끝! 참 쉽죠? 여러분, 제가 만든 쿠키 어때요? 생각보다 잘 만들지 않았나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기성품보다 조금 더 비싸서 자주 구매하진 못할 것 같아요. 꽃차뿐만 아니라 식초나 소금으로도 이용되는 천연 재료들.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진 천연 재료로 만든 먹거리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천연 제품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으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제품들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기만 해도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기엔 향을 다루는 천연 제품이 많답니다. 캔들부터 디퓨저, 향수, 룸스프레이까지. 그렇다면 이런 천연 제품을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지인분이 제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쪽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셔서 그거를 처음에는 저도 구매를 해서 쓰다가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았고 괜찮아서 제가 이쪽 계통으로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됐어요. 이곳엔 눈길을 끄는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것도 천연 제품인가? 네, 천연 제품 맞아요. 이런 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몰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몰드의 종류가 따로따로 있고 왁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왁스지만 다 같은 천연 왁스지만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콩으로 만든 왁스 같은 경우도 있고 팜 왁스 같은 경우는 이게 물결이라든지 뭐 눈꽃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내는 왁스가 있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깨끗한 표면이 되게 만들어지는 왁스가 있어요. 저 그러면 이것도 만드는 과정만 알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쉽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핫플레이트가 뜨거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천연향을 이용해서 나만의 디퓨저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먼저 향을 고르시면 되세요. 내가 고른 향과 알코올, 정제수를 배합해 주세요. 그 다음 계속 휘저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향수랑 디퓨저를 많이 찾고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천연향이고 또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나만의 향수라든지 나만의 디퓨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럼 혹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천연 제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연 제품의 매력은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그럼 딱 끝인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네요. 과연 사용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캔들 사려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데 캔들 라벤더 향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써보니까 진짜 잠이 잘 와가지고 재구매하려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거 천연 비누 사러 왔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천연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천연 제품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천연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양이 적고 사용 기간이 짧은 등의 불편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웰빙이 대세인 요즘, 여러분들도 이참에 천연 제품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떤가요?